우원의 빽빽한 덤불 속에 있는 작은 농장에서 어미 오리는 둥지를 짓기 위한 아늑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병아리가 부화하기를 기다렸다. 어느 화창한 아침, 달걀 껍질이 딱딱거리고 작은 솜털 오리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깨지고 싶지 않은 가장 큰 달걀이 하나만 남았습니다. 오리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달걀 위에 앉았고 조금 더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리 엄마는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열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를 부화시키기 때문에 이 병아리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곧 병아리가 마지막 알에서 부화했지만 나머지 새끼 오리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크고 깃털이 회색이었습니다. 오리 엄마는 그런 못생긴 아들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가 언젠가는 그의 동료처럼 되기를 바랐다. 나머지 새끼 오리들은 그를 비웃었다. 그들은 그를 역겹다고 생각했고 그와 함께 놀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미 오리는 아이들과 함께 호수로 갔습니다. 놀랍게도 못생긴 오리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수영했습니다. 그런 다음 오리는 어린아이들을 가금류 마당으로 데려와 사회에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오리 새끼들에게 지역 주민들과의 행동 규칙에 대해 말했습니다. 오리는 가장 고귀한 뚱뚱한 드레이크에게 그 무리를 선물했지만 그는 못생긴 오리를 공격했고 그녀는 실패한 병아리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패트 드레이크는 마당에서 괴물을 몰아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자라서 다른 새끼 오리처럼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괴롭힘과 굴욕을 견딜 수 없었던 못생긴 새끼 오리는 가금류 마당을 떠났습니다. 더 안전한 곳을 찾기 위해 그는 아무도 없는 아름다운 호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새끼 오리는 여기에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외로움에도 불구하고 못생긴 오리 새끼는 아무도 자신을 화나게 하지 않아서 기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긴 목을 가진 아름다운 하얀 새가 그의 호수로 날아갔습니다. 못생긴 새끼 오리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새인지 몰랐지만 그는 감탄하면서 그것을 보았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오리가 이 사랑스러운 하얀 새처럼 되고 싶어요. 겨울이 왔고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못생긴 오리 새끼는 처음으로 하얀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이 광경에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눈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새끼 오리가 먹이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는 음식을 찾아 동네를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는 춥고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못생긴 오리는 농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농부는 얇고 불행한 병아리를 보았을 때 그를 미안하다고 느꼈습니다. 농부는 살이 찌고 자랄 때까지 오리 새끼를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봄이 왔다. 주인은 병아리를 잘 돌보았고 그는 많이 자랐습니다. 오리는 이미 많은 공간이 필요했고 농부는 그를 호수에 풀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호수 기슭에 서서 못생긴 오리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알아볼 수 없었고 그 뒤에 다른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리는 반사의 멋진 새가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축하하기 위해 그는 호숫가 전체를 때리며 수영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전에 한 번 보았던 긴 목을 가진 똑같은 아름다운 흰색 새를 보았습니다. 못생긴 오리는 그녀에게 더 가까이 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새는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반대로 그녀는 미소 지으며 윙크했으며 함께 호수를 헤엄쳤습니다. 못생긴 오리 새끼는 그의 행복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호수 기슭의 뚱뚱한 드레이크는 자신의 인생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어린 백조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한때 가금류 마당에서 몰아온 못생긴 새끼 오리가 아름다운 백조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의 놀랐던 것은 추악한 오리 새끼는 처음부터 백조였습니다. 알이 우연히 오리 둥지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어린 백조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금류 농장의 모든 사람들은 한때 그의 외모 때문에 그를 화나게 한 것을 매우 부끄러워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먼 땅에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결혼할 시간입니다. 왕은 아들이 진짜 공주와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여왕은 그녀의 아들이 왕과 왕비의 딸이 아니라 부드럽고 총명하며 우아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마음의 지시를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왕자는 신부를 찾으러 갔다. 며칠간의 여행 끝에 그는 가장 가까운 왕국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왕은 예에 바르고 잘생긴 왕자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딸에게 데려갔습니다. 공주님은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녀와 이야기를 나눈 후 왕자는 그녀가 매우 멍청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녀와 이야기조차 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사과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계속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다음 왕국에서 왕과 왕비는 어린 왕자에게 매료되어 즉시 딸을 만나도록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공주가 식사하고 있는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청년이 인사를 했지만 소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저녁 식사에 대해 매우 열정적이었습니다. 왕자는 공주가 자신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면서 그는 이 왕국도 떠났습니다. 왕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 전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많은 노력 끝에 그는 적합한 신부를 찾는 모든 희망을 잃었습니다. 왕과 왕비는 이것에 대해 매우 염려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들이 잘못된 여자와 결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어느 날 밤 격렬한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양동이처럼 비가 내렸고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울렸다. 왕자는 잠을 잘 수 없었고 번개가 번쩍이는 것을 보며 공주를 계속 꿈꾸었습니다.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왕자가 문을 열었을 때 어린 소녀가 문지방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온통 비에 젖어 격렬하게 떨고 있었다. 불쌍한 소녀는 이 모든 악천후 속에서 혼자였지만 비에도 그녀는 매우 달콤해 보였다. 그녀는 숲에서 길을 잃었고 집안에서 몸을 따뜻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왕자는 불쌍한 소녀를 불쌍히 여기고 그녀를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는 그녀를 거실로 이끌고 벽난로 앞에 앉혔습니다. 소녀는 그녀가 먼 왕국의 공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공격을 당했고 그녀의 부모는 2명의 군인과 함께 그녀를 성 밖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폭풍 동안 그들은 길을 잃었고 공주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여왕은 이것을 믿기 어려웠지만 그런 날씨에 소녀를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왕자가 거실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이미 여왕이 준 건조하고 깨끗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눈부셔 보였습니다. 왕자는 그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의 부탁에 그녀가 진짜 공주가 아니라면 그는 소녀와 결혼할 수 없었다. 여왕은 왕자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안심시키고 손님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아내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왕은 어린 소녀를 위해 준비된 객실로 가서 작은 마른 완두콩을 매트리스 아래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매트리스 6개를 더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곧 소녀는 그녀의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두가 공주의 각성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깨어났을 때 여왕은 그날 밤 어떻게 잤는지 물었습니다. 그 소녀는 그날 밤에 대해 매우 감사하고 비가 오면 밖에서 훨씬 더 잠을 잘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매우 심하게 잤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마치 돌 위에서 자고 있는 것처럼 등이 아파요. 이것이 여왕이 기다려온 대답이었다. 그녀는 공주만이 7개의 매트리스 아래 숨겨진 완두콩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소녀가 진짜 공주라는 것을 알게 된 왕자는 왕에게 그녀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왕과 왕비는 아들과 공주의 결혼을 행복하게 축복했습니다. 왕자는 소녀에게 왕국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 궁전에 머물러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곧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습니다.